제 인생에서 기억나는 DJ들은 물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순서대로 따지면 요즘에는 이제 DJ 활동 그만둔 분들이 대부분이고 요런 공식이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제 또래, 제 세대 청소년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게 되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일단 초보자들은 팝송을 듣기 시작하면 낮 2시에 김기덕 씨가 진행하는 2시의 데이트를 듣습니다. 훗날에는, 그러니까 뭐 기네스북 올라가고 막 이런 기록을 세울 때쯤에는 그 2시의 데이트도 가요 프로그램도 내보내는 그런 방송으로 이제 바뀌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팝송 처음 들을 때는, 팝 프로그램이었었어요. 특히 방학 때, 낮 2시니까 방학 때 많이 들었었고, 들으면 올해나 내년에나 내후년에나 그 방송에서 나온 얘기는 똑같아요.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뻔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해마다 음악 장르별 특성, 그리고 뭐 지금 빌보드 차트에 뭐가 올라가고 이런 초보자들이 즐거워할 만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매해 반복이 되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게 다 신곡이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전에 어떤 한 선배가 요즘 애들한테는 비틀스가 신보야 라고 얘기하는 거를 듣고 한참 무서웠는데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디퍼플에게 처음 빠지기 시작했을 때 디퍼플은 이미 해산된 밴드였다. 비틀스는 말할 것도 없죠. 처음 듣는 거야. 예스터데이라는 노래를 처음 듣고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그 팝에서 풍겨나온 그 우아함의 한도를 어느 정도라고 규정을 짓고 있었는데 와, 멜로디랑 막 드럼도 안 나오고 전기 기타도 안 나오는데 좋은 거예요. 우와, 그러고 있었더니 옆에서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이 보고 있어. 처음 들었지? 그런 거죠 뭐. 그리고 나서 8시에 황인용의 영팝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황인용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하고 참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나게 하는 부드러운 그런 말투예요. 그리고 참 맛있게 듣게 해줘요, 음악을. 뭐 어떤 칼럼니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야 하면서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다가 노래를 딱 들을 때 들어가는 분위기, 그게 황인용의 영팝스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노래를 딱 들을 순간이 되면 그 앞에서 두 사람이 바람 잡는 얘기 있잖아요. 칼럼니스트하고 황인영 씨하고. 아, 이게 그래서 이게 딱 나오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제일 좋아했던 DJ 중에 하나는 성시환 씨였던 것 같아요. 전영혁 씨하고는 저희 세대에서 이제 쌍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리고 한국의 그런 진보적인 음악이나 특히 영미팝 음악계에 완전히 종속이 돼서 전혀 들을 수 없던 다른 종류의 음악들을 정말 혈로를 뚫고 개척을 한 공로면에서는 정말 삐까삐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송에서 계속 엉덩이를 붙이고 힘든 싸움, 그리고 비상업적인 음악을 어떻게든 계속 전파하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을 묶으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전영욱 씨가 꾸준히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성시환 씨는 그 레코드에다 시완 레코드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잘 팔릴 수 없는 그런 희귀 음반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살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고, 그거 돈 되는 장사 아니거든요. 그랬다라는 면서 오로지 음악이 좋아서 일생을 거기서 그렇게 한 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시환 씨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을 하면서 진보적인 음악을 우리한테 들려줄 수 있었던 시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그 시기에 남긴 인상이란 정말로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발간하는 그 언더그라운드 파퓰러스라는 그 잡지 안에 들어있는 정말 해괴망측한 인포메이션, 어디 가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난해한 음악 같은 건 처음 들을 때 사실 설명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저야 뭐 그런 음악 들으면은 이렇게 뭐 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음악을 듣기 전에 순수하게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따지기 전에 옆에서 다른 사람 썰레발이 막 이렇게 시켜 올리는 거, 이런 거 듣고서 음악을 듣는다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그냥 썰레발이도 아니에요. 냉정한 비판도 있고 참 좋았다고요. 그거 받으려고요, 인켈전자에서 나눠줬을 거야, 아마 그 무료 비매품으로 옛날에. 그 앞에서 다들 줄 서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중음악에는 전체 풍토 그 당시만큼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외려 음악 좋아하고 되게 막 진지하게 들으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또 부작용도 일으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풍토는 그 당시에 참 대단했었어요. 글쎄,
이제 뭐 후배 DJ인 그리고 그 사람 저 그거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자가 나왔어요. 뭐냐면 일반 우리 보는 잡지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큰 사이즈로 아티스트들의 일대기하고 사진을 쫙 정리한 책이 출간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시리즈는 전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 시리즈가 뭐뭐 나왔냐면 레드 제플린 시리즈, 퀸, 디퍼플. 디퍼플 책자를 사면 데뷔에서부터 마지막 해산할 때까지 중요 장면들하고 사진들, 기록들이 쫙 나오고 연대기, 각 앨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슨 뜻인지 이런 쫙 해설이 돼 있는 거예요. 돌지. 그럼 뭐 레드 제플린 그 책을 사가지고 제플린 CD를 처음부터 쫙 들으면서 그 일대기하고 책을 보잖아요. 기분이 근사하다고요. 밴드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쫙 함께하는 기분이야. 그런 거를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TV에서 내보내주는 나라도 아니고 케이블 채널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유일한 채널이에요. 다 샀지. 미친 짓 해서. 책값 띵겨 먹고 학교에서 무슨 교재 더 사래요. 뭐 난리 쳐가지고 누나랑 나랑 작전을 짰어요. 그럼 누나가 퀸을 사. 내가 디퍼플하고 레드 제플린을 살게. 근데 그 책 뒤에 보면은 편집인이었던가 발행인인가 모르겠어요. 전현혁 씨가 이렇게 다리를 양복을 입고 이렇게 쫙 꼬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우상했어요, 우상. 그리고 제가 음악을 프로로 직접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 내지는 가능성 뭐 이런 전혀 없던 시절에 음악 그냥 좋아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하고 싶은 게 먼저고 안 되면 음악계 주변에 있는 그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든 찾아내서 음악계 주변에 있고 싶은 그게 희망이니까요. 단지 굉장히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우리나라 라디오계에 공헌을 하고 있는 방송은 어느 쪽일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솔직히 그쪽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안하죠. 그러고 나서 한 시즌이 끝났나 두 시즌이 끝났나 그랬을 때 청취율 부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서 방송사를 옮기게 됐다든가 시간대가 옮기게 됐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눈물에 왈칵 날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번에 괜히 죄책감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위 형들한테 나 어떡하냐. 나 아기 때부터 그 방송 팬이었고 솔직히 내가 내 방송 모니터는 잘 안 해도 녹음해놓고 차 타고 지나가면 난 그 방송 듣는 청취자들은 지금 배신감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랬더니 에스모 칼럼니스트가 저한테 그럽니다. 야 방송을 1년, 2년, 3년 듣다 보면 사람 몰라도 그 사람 인격을 네가 알지 않니? 그 사람 말투를 알고 성격이 어떨 것이다. 무슨 뭐 짜잔하거나 스케일 좁거나 이런 생각하실 분 아니니까 네가 그런 생각하지 마라. 고맙다고 생각했죠 뭐. 그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심적인 미안함인데 사실 뭐 그 방송 듣는 팬들은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 오케이. 그게 제가 참 좋아하는 점이거든요. 저도 그들 중에 일부였다는 점이 참 자랑스럽고 지금도 저는 일부라고 생각해요. 만약 방송 시간이 겹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는 틀림없이 그 방송을 들을 것이고 한 가지 정말 뭐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신세진 일도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DJ가 음악을 선곡을 한다라는 그 권위 그거를 전영혁 씨만큼 확보한 DJ는 일찌감치 없었을 거예요. 한 곡을 이렇게 딱 들을 때 이게 지금 옆에 있는 CD를 마구잡이로 골라서 튼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선곡하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항상 드는데 거기서 넥스트 노래가 한 번 삑 나왔거든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고 뭐 통신 같은 거였는데 욕하던 소리가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걸로 인정받은 셈이 돼버린 거예요. 참 굉장한 위력이더군요. 고맙다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그렇다고 뭐 개인적인 격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뭐 가요 프로그램이니 뭐 내 노래 틀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뭐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러고 말았죠. 나는 페이버릿 DJ는 누구냐. 그냥 다른 의미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배철수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가장 감사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전효영 씨예요. 그 의미나 분위기가 서로 틀려요. 제가 만든 노래 중에 히어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전효영 씨에게 들려드리기에는 참
수준에 못 미치는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가사만큼은 제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실 일은 영원히 없겠어요.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쪽 프로그램에서 해철이가 1시간 동안 그렇게 형 얘기를 합디다라고 주위에서 전해 들으시거든. 옛날에 그 방송 해오던 시절에 밤에 잠 못 자고 음악 듣고 있던 곱비리 아이들, 중비리 아이들, 이제 머리 커서 아직도 음악 좋아하고 고마워요 하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구나 라는 거를 더 그냥 뚜렷하게 느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노래 중에서 히어로입니다. 이거 틀면 저 후다닥 불러갈게요. 안녕하세요. 25시의 데이트의 전영혁입니다. 개봉동에서 이윤경 씨를 비롯해서 1,401표를 얻어서 로버트 플랜트는 아직까지 그의 라이벌이 없음을 우리나라에서 이번 25시의 데이트 애청자들이 뽑아준 보컬리스트 부문에서도 여실히 입증이 됐습니다. 25시의 데이트 신년 특집 내가 뽑은 팝스타 퍼레이드 보컬리스트 편의 1위로 집계된 로버트 플랜트의 곡을 듣습니다. 락앤롤과 The Song Remains the Same을 이어드리겠습니다.